안녕하십니까?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비디오는 정말 특별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린 투데이 챌린지인데요. 한국과 아세안의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청소년 여러분들 참여하고 있는 이 챌린지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관련된 활동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챌린지였고 또 많은 분들께서 역시 기후 변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챌린지였습니다. 개회식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시카 리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특별한 MC 역할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오늘 개회식의 사회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채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니 끝까지 여러분들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캐릭터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 채팅창의 댓글과 함께 시청하는 화면을 캡처하는 모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청소년 대표 참가자들 화면을 통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참가 청소년들은 한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포용과 융합을 주제로 한 아세안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참가 청소년들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손을 모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좀 더 참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그들이 만든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소개하는 한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서밋에 참가하는 포부까지 모두 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 AKYS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The SOAS Bridge, the longest in Southeast Asia. 저희 고객 브루나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교량인 술탄 하지 오마르 알리는 30km 길이고 또 14억 달러를 투자한 교량으로 브루나이에서 가장 외딴 지역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다그 세리아는 매주 일요일에 수도에서 개최됩니다. 목적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주민들이 조깅, 자전거 타기와 같은 차 없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고국 소개하겠습니다. 보카토르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무술입니다. 크메르 군대의 통합 전투 테크닉은 12세기 앙코르 시대에 사용되었고 무릎, 팔꿈치, 정강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 지상 전투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복이 정말 매혹적이지만 지금은 단지 의료용일 뿐입니다. 의뢰용일 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오신 것 환영합니다. Indonesia, 10 people out of millions. We tell you about land of billions, travel destination. Pink Beach, Labuan Bajo, Padang, Bali, Raja Ampat. Bandar Ragunaken, Kawaichan.
한국을 소개합니다. 닭고기와 인삼을 넣고 끓인 삼계탕은 한국의 전통 여름 음식입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에 삼계탕을 먹습니다. 떡볶이는 원래 궁중 음식이었으나 지금은 고추장을 양념으로 넣고 볶은 매운 길거리 음식입니다. 다양하게 변형된 퓨전 떡볶이가 있습니다. 로제 떡볶이는 크림 소스를 넣은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 편의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카오는 라탄이라는 등나무로 만든 라오스의 전통적이고 동그랗고 또 컴팩트한 식탁입니다. 의자가 필요 없고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특히 가족들은 파카오 주위에 모여 앉아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즐깁니다. 파카오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식탁이 발명되기 전부터 가장 필수품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구였고, 특별한 경우 파카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연결하는 의식의 핵심인 파카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해주는 고리이고, 작고 둥근 탁자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서로 모두 다 연결됩니다. 국가 지도자인 노만 심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말라카 해협은 15세기 초에 형성이 되어서 동남아의 상인, 무역상, 발견자들이 주요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또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지역 강국과 국제 경제 및 정치 트렌드 센터로 변모했습니다. 다양성의 토대를 응집력 있고 집단적으로 쏘아낸 평화로운 주권 국가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민족성, 정치, 사회 경제학, 생물학적 구성 요소 등등이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와 같은 인프라 개발과 국내외의 인적 관계를 강력하게 번창시키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말레이시아는 지구촌의 발전을 위해 창조를 위한 통일 포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독특하고 다양한 국가입니다. 7,641개의 섬에 134개 소수민족, 17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있습니다. 오랜 식민지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의 용광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정체성에는 풍부한 전통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개발과 정책,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월 창기 공항은 자연을 테마로 한 엔터테인먼트 및 리테일 단지입니다.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3개의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는 관광 명소, 식당들, 또 필요한 리테일,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요 명소는 주얼 중심부에 위치한 레인 볼텍스입니다. 천장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40m 인공 폭포로 낮에는 자연 채광, 밤에는 빛과 소리로 연출되는 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게 바로 주얼입니다. 태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스마일, 미소의 나라입니다. 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문화, 인종, 국적, 그리고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면 지역에 따라 많은 다른 장소, 사람,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 사마라고 북부 지역, 또 중부 지역,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차오,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고 저렴한 흑심은 아마도 반미일 겁니다. 바삭하고 얇은 크러스트와 구운 돼지고기, 닭고기, 또 많은 야채 같은 맛있는 속재료가 가득 들어가 있는 신차오. 우리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베트남에서 잊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참여했던 박진완입니다.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 2020년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익한 학술 토론에 참여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친구들과 또 인스트럭터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직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역시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국가대표로 서밋에 참여했던 탄 푸앙 리입니다. 서밋 기간 동안에 다문화 환경에 대해 배웠고 또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또 퍼실리테이터 대표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밋 동안에 제가 했던 것들은요. 여러 가지 협동도 하고 과제도 하고 리더십,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의 역량을 기를 수가 있었고 또 올해 서밋에 선발된 대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우수하고 역량이 있고 분명히 국가 참가자들과 함께 서로 합쳐서 여러 가지 현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밋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또 가능하면은 아세안 국가 한국 대표단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비접촉 사회, 디지털 포용, 젠더 감수성과 같은 현재 시급한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에선 특수한 맥락에서 회원국들과 한국과 더 많은 문화 교류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서밋에 참여한 이유는 저는 새로운 기회를 갖고 각국 대표들과 함께 아이디어와 생각을 교환하고 또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밋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이번 서밋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커넥션을 찾고 새로운 우정도 만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 스스로를 좀 더 개발시키고 또 편안함에서 안주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밋을 통해서 우리 대표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서로 이해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더 잘 인식하고 축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고 또 협력하고 좀 더 단합하고 관용을 배우고 평화를 증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더 이해하고 관대하고 또 단호한 개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서밋에 참여한 이유는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나라의 리더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서밋을 참여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팬데믹 동안에 상당히 큰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제는 타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고 또 많은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아세안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이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무엇일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 바로 저는 서밋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배제가 없고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사회 경제적 계층이나 성별 때문에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야심은 바로 아세안 국가들과 또 한국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잊지 않고 또 아세안 국가가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 목표를 모든 아세안 국가가 함께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한국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좀 더 엣지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엣지의 E자는 환경 친화적, D는 개발 친화적, G는 성별 친화적, U는 청소년 친화적. 그래서 앞자를 따서 EDGY, 엣지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에 참여한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재미는 물론이고 또 기타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관점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든 사회경제적 지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관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개발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에 귀를 기울이면서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는 미래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여행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ell, 네, 아주 의미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모두 다 만날 수 있었고 또 참가자분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주 인상 깊은 영상이었습니다. 생각, 비전, 또 문화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영상 만들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서밋의 공식적인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프닝 공연 준비했습니다. 이 오프닝 공연에는요, 주요한 역사를 한국과 아세안 국가 11개 국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또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미리 만나서 했던 사전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한 아세안 시작부터 청소년들의 서밋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퍼포먼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Wow, thank you. 감사합니다. 너무나 환상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풍부한 의미와 또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해 주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장관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2021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은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취지를 이어받아 한 아세안 협력에 대한 청소년 분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한 아세안 청소년 국제 교류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서밋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밋은 100명의 한 아세안 청소년이 함께 한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포용과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올해 청소년 여러분이 다룰 토론회 주제들은 탄소 중립 비전 실현, 비대면 사회, 계층 간 갈등, 디지털 격차, 세계 시민교육, 젠더 감수성 등으로 주요 국제 이슈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같은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공동체주의와 같은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기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4일간 펼쳐질 논의의 장에서 상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협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한 아세안 공동체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4일 동안 한 아세안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다 함께 올바른 세계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고 연대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공고문을 한 아세안 국가와 청소년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여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So her 감사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요. 아세안과 한국 청소년들에게 협력하고 좀 더 돈독하게 관계를 갖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주한 아세안 회원국 대사님들을 대표하여 의행봉동 주한 베트남 대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 문용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님,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 참가자 여러분들, 베트남 대사관과 주한 아세안 대사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를 협력해 주신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아세안 서밋이 뜻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뜻깊은 이유는 민간 외교를 강화하여서 아세안과 한국의 청년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나아가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결실을 도모하고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적극적인 이행의 맥락에서 오늘 서밋이 개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는 평화, 번영과 더불어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전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도전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홍수, 기타 극한 기상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전 과제는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유엔의 2030 의제 이행 속도를 계속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도전은 국제 협력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지 깨우쳐 주었고 또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개발이라는 이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공유하며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녹색 및 디지털 전략을 촉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을 도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나아가서 이제 2021년에서 2025년 청년에 관한 아세안 액션 플랜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분야는 청소년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필요해진 여러 자질과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스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동시에 글로벌 이슈들 특히 포용적 성장과 국제적 통합에 대한 새로운 논리와 접근 방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열정, 역동성,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적응하고자 하는 능력, 사회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한 국가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를 할 때 특히 2억 명 이상의 젊은 층을 보유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그리고 또 그 밖의 국가들이 서로 돈독한 결속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히 이 아시아 전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또 계속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응오행부둥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서밋의 시작을 기념하는 축하 세레모니 시간인데요. 지금이야말로 개회식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레모니 참여를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 각 국가를 대표한 10분 지금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국 대표 참가자 10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 서밋 슬로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네. 네, 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3부터 1까지 외칠 경우에 화면에 시작되는 시작 버튼을 모두 다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까요? 준비됐으면요. 시작하겠습니다. 3, 2, 1. Connected us beyond the future.
our delegate 네, 각국 대표 청소년들과 함께서 더욱더 의미 있었던 세레모니입니다. 2021년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의 성공적인 시작을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개 세션이 남았습니다. 먼저 단체 사진 촬영 순서가 남았고 그리고 나서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다 웹캠을 봐주시고요. 손을 활짝 펴고 정말 아주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3초 동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진 찍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5 이렇게 손가락 5개를 펴고 손을 활짝 펴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어주시고요. 손을 계속 활짝 펴고 계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촬영을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개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이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하트, 큰 거 말고요. 작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하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활짝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또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정말 뜻깊은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오늘 개회식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기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삽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노 아미고 아카데미 필리핀 설립자이신 엘레놀 로사 피누고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현대사회에서의 상호 연결성과 사회 변화의 강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ng trabaho po ng nanay ko ay operator sa isang factory. Tatay ko naman po ay sa construction. Ako po yung panganay. Sa paggawa ng book na 5 senses, ako yung naging leader. Hindi lang yung 5 senses natutunan ko rin po pala na pwede ako maging leader. Dapat ang isang leader ay mahaba pasensya, hindi pikon. Mabait. Project-based learning is when students work on a certain problem. They need to solve it. It really helped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based on what they've learned and what they've researched. They have the sense of accomplishment. Kailangan ko talaga siyang tutukan kasi if not, hindi niya matututunan yung topic. We have the notion before of education that one size fits all, but now it's very different. Really need to consider the needs and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From there, they would feel the sense of ownership. They're part of the learning experience. When their heart is there, they would really give their all. Nararamdaman ko na love kami ng mga teachers namin dahil hindi po sila mabilis magalit. Lumalabas ang kakayahan ko dahil sa mababait na teacher. Hi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저는 림핑고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온라인으로 멀리 필리핀에서 참가 중인데요. 지속적으로 필리핀은 지난 16개월 동안에 봉쇄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1년 반이었습니다. SB도 역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도 역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뉴노멀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인 마노 아미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마노 아미가란 뜻은 도움의 손길을 의미하고 양질의 교육과 지속 가능한 생계를 어린 아이들과 가족에게 제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노 아미가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시작하는 그 환경, 그 상태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과 교육의 기회만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마노 아미가에서 수업료는 정해져 있지 않고 부모의 재정 능력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가정 자녀들은 저소득 가정에서 오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업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더욱더 분명해진 교훈입니다. 항상 우리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예지력이 생겨서 우리의 취약성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호 연결된 취약성으로 사회의 더 취약한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절박감을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긴급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이 작년에 의뢰했던 연구 결과 보면은 28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성인의 86%가 보다 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아, 빈곤, 공중보건과 같은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취약성 또는 상호 연결된 취약성을 깨닫는 것과는 별개로 작년에 우리가 목도했던 것은 기술이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을 실제로 생성하고 증폭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공중보건 관련 개인만 봐도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 가능한 백신 개발을 위해서 경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코로나 접촉자 추적, 컨택트 트레이싱 그리고 효율적인 테스팅, 심지어는 원격 진료를 통해서 가상으로 임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이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깜짝 놀랐던 사실은 기술의 힘이 어떻게 모든 개인에게 선택권과 솔루션의 일부가 되는 힘을 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조금 회상해 볼까요?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정부와 산업계에 개인보호 장비인 PPE가 부족하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PPE가 부족하니 계속 더 많이 개인보호 장비인 PPE를 생산해달라라고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보호구인 PPE가 부족해서 일부 의료인들은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PPE가 없으면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가 없고 감염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해주었고 또 PP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많은 개인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해결책을 위해서 좀 더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갑자기 PP 제작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또 물류 배송을 하던 분들이요. 직접 자원을 하여서 한 도시에서 남는 PP를 픽업해서 부족한 다른 도시로 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혹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PP를 제작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래서 PP를 만들고 싶어하는 모든 개개인이 각자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양한 패턴으로 PP를 제작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줄 거야 라고 말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에겐 희망이 있구나, 희망의 원천이 넘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작은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전 세계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경험, 마노 아미가에서의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분명히 팬데믹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봉쇄로 인해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모두 다 중단되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인터넷 보급이 잘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인터넷 접속을 잘 못했고 또 많은 사립학교가 인터넷이나 또 인터넷 사용할 만한 디바이스, 기기를 제공할 자원이 없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디바이스가 없어서 학교가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립학교는 모듈식 학습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이 방법은 교육의 질을 진정으로 손상을 시켰습니다. 아니, 시켜도 어떻게 다른 해법이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인터넷 보급이 잘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유일한 옵션은 모듈식 학습인데요. 이때 마노 아미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두 가지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왜냐하면 아이들과 학생들이 저소득 층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인터넷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몰랐습니다. 또 노력을 기울여서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마음을 합심해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내놓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에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교육연합이라는 유네스코 글로벌 코얼리션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육 동향과 선진 사례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연합이 각 국가가 어떻게 교육을 지속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더 중요했던 것은요, 우리가 용기를 얻었고 새롭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시도했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연합 가입 후에 또 타인에게 스스로 배우고 나서 실제로 계획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수혜자들을 인터뷰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했습니다. 또 월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주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화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 갭 캠페인, 즉 커넥터 갭 캠페인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각 개개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중고 기기 기부하라고 했고 또 120달러에 해당하는 필리핀 돈 700페소를 기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120달러는 어린이 한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개인의 서약만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교육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의 방식이나 온라인 교육의 자체 브랜드를 맞춤식으로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관찰하고 서로 배워가며 주제를 어떻게 재미있게 역동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서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수업과 교과 과정에도 저희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정말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한 클럽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재미있게 배웠고 또 봉쇄로 격리된 다른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서로 온라인 연결을 통해서 친교 활동도 하고 또 우정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현재 같은 이런 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약점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전 세계를 교실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고 서로의 경험, 서로의 실수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굳이 새로 재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자 하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관행을 어떻게 최대화하고 사용하고 적용하고 자신의 공동체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제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 사진은요, 자카린이라는 저희 마노 아미가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발생했었을 때 세발 자전거인 페디캡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자카린이 알게 되었습니다. 페디캡은 방콕의 톡톡과 비슷한 건데요. 페디캡 운전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수입원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카린 역시 저소득층, 빈곤층 출신입니다. 돈이 많이 없지만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부부들이 수채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채화 그림을 각각 그림당 1달러에 팔기로 했습니다. 페디캡 운전사들을 위해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판매 수익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렸던 모든 수채화가 팔렸습니다. 판매 수익금이 생겼던 것입니다. 거의 200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많지 않아 보이지만요. 16살 어린이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시작한 일로 모은 돈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은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들이었죠. 이렇게 하는 일들 너무나 아름다움,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이 될 수 있는지 아시다시피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요,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 바로 희망과 절대로 경이감을 잃지 말라라고 상기시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작업들 감정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너무나 많이 제공해주고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카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변화를 시도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인데요.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또 저는 젊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더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해법을 찾는데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요. 항상 긍정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서로 배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밋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점을 배우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우정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 창조자가 되어준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노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큰 대변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엘러놀 로사 피노고 창립자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을 준비해 주신 분은 바로 팁스타운의 안영일 센터장님이십니다. 안영일 센터장님은 한국의 언론사인 동아일보에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 도전 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 마지막 강연입니다. 관심을 갖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사랑합니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감사드리고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국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친한 아는 동생이랑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 친한 동생은 1995년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난 동생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형, 나 성공하고 싶어요. 큰 돈도 벌고 싶어요. 그렇지만 힘들게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가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가 뭐라고가 뭐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랑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저희는 뭐라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계속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도스토옙스키와 같이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은데 글 쓰는 건 싫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제가 귀찮게 굳이 숟가락질을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음식은 자동으로 누가 넣어주고 소화는 어떻게 시킬래? 그럼 소화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시켜준다고 하더냐? 뭐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소화도 될까?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명의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저는 항상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서 근무 준비를 한 다음에 짐에 가서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샤워를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메일도 체크를 하고 그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도 준비를 하고 리포트도 작성을 했고 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다음에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퇴근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잠들고 이러한 루틴을 일주일에 5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항상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월요일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동생은 이렇게 성공을 생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고 또 출근 버스 굳이 타고 싶지 않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내 손을 쓰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할까요? 그날 밤에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친한 동생의 질문이 저는 성공하고 싶지만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뜬구름을 잡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공의 비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혼자 있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혼자 하고 싶어 했죠. 그 공부도 혼자 하고 말도 혼자 하고 심지어 축구도 혼자 했습니다. 축구공을 벽에다 튕기면서 혼자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골 넣었다 뭐 혼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혼자 이렇게 시끄럽게 노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냐? 그런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혼자로 돌아가서 혼자 공부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야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우등생이 돼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한국에서 가장 선망받는 최고 명문 대학에 입학할 거야. 그리고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대기업의 엘리트 직원이 될 거야. 삼성, 현대, LG 등등에 취업을 할 거야. 아니면은 정부의 공무원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 제가 17살 때 제가 학교 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학급 반장으로 나가면서 제가 반장 선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학생들에게, 제 급부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옆에 있는 여고 학생들과 반팅을 주선해 주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제 급부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 공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줬는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반팅을 주선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 있는 외로운 사자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는 여학생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여고 교문 앞에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어떻게든지 반팅을 성사시키려고 서성거려 보았지만 뭐 수개월이 지나도 교문 앞에서 여학생 한 명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말을 시켜보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는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하루는 제 학교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너 오늘 네가 저녁 급식 땡땡이 치고 혼자 공부했어? 아니야, 너 나쁜 놈. 너 그런데 저녁 급식을 땡땡이 치고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너 또 거기 가서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기 그 여고 앞 똑같지? 왜 그랬어? 다른 아이들이 다 너를 보고 뭐라고 하잖아. 매일 혼자 불쌍하게 여고 앞에서 서성거린다고 애들이 뭐라고 해.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 거야. 반팅을 주선하려고 너네들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매일 여고 앞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그부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왜 그런 얘기를 미리 안 했어? 야, 대박이다. 사실 내가 그 여학생 한 명을 아는데 너한테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을 소개받아서 제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은 두려움과 어색함을 극복하고 반팅을 주선하지 않으실래요? 하고 부탁을 해서 그 여학생이 다행히 오케이 해서 성공적으로 반팅을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저의 작은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 성공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첫사랑을 만났고 제 성적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저의 행복은 성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혼자 있었던 소심한 존재감 없는 학생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교적인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주 과감한 대담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서 사람들이 저에게 중력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매력에 끌려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것, 즉 호모 삼피언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만이 중기, 단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건 아이디어고요.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에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이것은 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그 맥락을 100년까지 넓게 보면은 비전과 미션을 만드는 것이죠. 10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인간은 약속, 목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의미 있는 정말 뭔가 충격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게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비전과 약속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연결된다면 우리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고 과감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워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한 다음에 집요하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날지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2005년에 제가 아세안 지역의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세안 지역의 청소년들과 같이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과 같이 목표와 꿈을 같이 세우고 장기적으로 같이 이뤄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감동적이고 의미 있고 충격적인 것을 같이 해나가자라고 약속을 해서 제가 아세안 지역의 친구들을 2번 방문을 해서 직접 같이 만나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주 오랫동안 유대관계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의견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어진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어드바이서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브루나이,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나누는 저의 대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식, 문제 해결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전문적이고 강해졌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2005년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이제 업무상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은 꿈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BTS가 방탄소년단이 BTS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미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BTS의 팬클럽, 젊은이들의 대표, 아미이죠. BTS는 처음에는 많은 제약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SM, YG, JYP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한 기획사였습니다. K-팝 스타를 데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디션을 거쳐서 훌륭한 인재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을 보고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세련된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 수년의 시간 그리고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K-팝 아이돌은 모두 털어도 먼지 안 나오게 깨끗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예의 발라야 하며 인성도 좋아야 되고 술, 마약 같은 것은 멀리해야 되고 스캔들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K-팝 아이돌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기획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BTS는 출발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BTS는 팬 여러분 여기 와 보세요. 우리는 대형 기획사처럼 아주 화려한 모습은 제공해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은 무한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찾아볼까요? 그렇게 하면서 BTS는 자신들의 일상을 SNS를 통해서 데뷔 전부터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데뷔하기 전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던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BTS는 2013년 6월에 데뷔를 했고 7월 9일 그러니까 데뷔 20일 후에 아미 즉 팬클럽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는 출발부터 다른 팬클럽과는 달랐습니다. 아미는
BTS와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진 형제, 자매, 가족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상당히 많은 추억거리, 또 기쁨, 눈물, 기대감을 BTS 멤버들과 공유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유대감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속담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불평등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기후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폭우, 홍수, 가뭄, 산불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명백한데 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화석 연료 더 떼야 돼. 선진국은 우리부터 화석 연료 썼으면서 왜 우리만 쓰지 말라고 해? 우리는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에너지 제품을 또 하나 만든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호 이해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팬데믹이 끝난 세계는 더 불평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이미 교육에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학부모들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도 전 세계의 100만 장자의 숫자는 작년에 520만 명 증가해서 5,6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여지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한 국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협업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 있었고요. 이것을 과학적 협력의 놀라운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큰 발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바이러스를 퇴치하자는 공동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자연적인 폐해의 일부이고, 이것을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공을 달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형, 저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그래, 좋다. 열심히 일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너도 의미 있는 약속을 하길 바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매력적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한테 다가오게 될 거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과감한 약속을 하고 집요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너에게는 팬과 친구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장기적으로 너는 저돌적인 미션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 미션을 진행해 나간다면 너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너의 지인들이 도움을 주어서 너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타인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약속을 지킨다면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만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신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희망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뀌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insightful. 네, 아주 의미 있는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일매일 의미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전 세계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을 끝으로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회식 준비한 순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가 청소년들의 펼칠 뜨거운 토론의 장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또 참가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국가별 회의 세션을 시작으로 4일 동안 토론 활동과 또 랜선 올림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 청소년들이 의견을 모아 만들어낼 서밋의 결과물 권고문은 행사 마지막 날인 폐회식에서 모두에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8월 13일 14시 30분에 개최될 폐회식, 그때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희였습니다. 금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